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심지어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지요. 나와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절대 수용하지 못하고 철벽을 치거나 타인의 작은 실수 하나를 너그럽게 넘기지 못하고 끝끝내 꼬투리를 잡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의 행동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한 뒤 뒤돌아서서 내가 왜 그렇게 속 좁게 굴었을까 자책하며 후회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타인을 품어주는 여유가 없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씀씀이가 딱 간장종지 같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어서 어떤 풍파든 넉넉하게 품어내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작은 간장종지 같아서 빗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넘쳐 흐르고 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간장종지 같은 마음에 대해 단순한 성격의 문제를 넘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심리학의 대상관계 이론과 애착 이론을 통해 이 비좁은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혹은 내 안의 좁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심리학, 특히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그릇 혹은 공간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세상,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세상입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세상을 담아내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세상을 안전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최초의 심리적 그릇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그릇이 만들어지는 초기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모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먹고 살기 바쁘고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감정조차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해주기보다는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을 택하기 쉬웠습니다. 울면 안 돼, 참아야 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식의 양육. 환경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부모에게 온전히 수용받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거장 윌프레드 비오는 이를 담아내기, 즉 컨테이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불안하고 날 것 같은 감정들을 부모가 대신 마음속에 담아주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다시 안전한 형태로 아이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바로 담아내기입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놀라 울며 떼를 쓸 때 우리 아이가 많이 놀랐구나, 무서웠구나, 괜찮아 하고 안아주는 부모의 품이 바로 이 담아내기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타인과 세상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튼튼한 심리적 공간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부모가 통제적이고 감정적 여유가 없어서 아이의 감정을 담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내거나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데 급급해지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공간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한 채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좌절을 견디는 힘, 즉 자아 강도가 매우 낮게 형성됩니다. 자아 강도가 낮다는 것은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스트레스나 타인의 가벼운 비판에도 크게 상처받고 무너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잔뜩 가시를 세우고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장종지 같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 즉 모델링과 정서적 거울 비추기의 부재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요. 부모가 평소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타인에 대해 편협하고
흑백 논리적인 가치관을 보인다면 아이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딱따라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좁은 시야를 그대로 적용하며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정서적 거울 비추기의 부족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고착됩니다. 거울 비추기란 부모가 아이의 행동과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아이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이 깨져 있거나 흐릿하다면 아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깊은 정서적 불안정감에 시달립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마음을 내어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것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 타고난 기질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간장종지 같은 좁은 마음은 성장에 있어 뼈아픈 정서적 결핍과 부모의 불안한 태도를 모방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마음의 그릇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늘어나고 넓어질 수 있는 신축성 있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이 간장종지라는 사실을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수용받지 못하고 버려질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스스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비로운 성찰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관계, 즉 나를 온전히 수용해주는 좋은 대상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다른 관계를 통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며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이 이완되고 심리적 공간이 서서히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나 스스로의 담아내기 능력을 키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바로 지적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려보기. 배우자의 서운한 말에 바로 반격하기 전에 그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한 번만 더 헤아려 보기. 이런 작은 견딤의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넓은 호수처럼 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간장종지 같은 마음에 숨겨진 어린 시절의 결핍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비좁은 마음은 상처받지 않으려 발버둥쳐온 흉터일 뿐입니다. 그 흉터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훨씬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모양이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향해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